특별심층 보고서, 어금니 아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 도입, 전 국민을 속인, 감동 신화의 잔혹한 배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사회는 희대의 가면극이 벗겨지는 순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 친구인 14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만든 괴물의 탄생 기록이자 언론의 이미지 소비, 복지 제도의 허점, 그리고 사법부의 고뇌가 뒤섞인 총체적인 시스템 실패 보고서입니다. 이영학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낸 동정의 시선, 우리가 기부한 소중한 후원금, 그리고 그에게 부여했던 불쌍한 아버지라는 숭고한 가면이 한 소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를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다는 처참한 진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영학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취약한 부분을 냉철하게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1. 감동 포르노로 포장된 악마의 이미지, 언론과 대중의 무책임한 이미지 소비. 완벽하게 설계된 희귀병 부성의 스토리. 이영학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별표, 거대 백악종 별표이라는 희귀난 지병을 앓아 턱뼈를 절제하고 어금니 하나만 남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외형적인 고통과 같은 병이 딸에게 유전되었다는 설정은 별표 가진 것 없지만 딸을 살리려 모든 것을 바치는 아버지 별표라는 서사를 완성하는 데 완벽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이영학이 사회적 연민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체득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영학 가족의 고난을 별표,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별표로 소비했고, 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후원금은 전국적으로 쏟아졌고, 그는 책을 출간하고 해외 모금 활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후원금을 통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복지보험망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동정은 어떻게 괴물의 자양분이 되었나? 이 과정에서 별표 이미지 소비의 위험성 별표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별표, 고통받는 약자 별표의 모습만을 보았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이영학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나 뒤틀린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배경에는 이영학의 가스라이팅과 학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진실은 그가 체포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전 국민의 선한 의지가 모여 한 괴물의 완벽한 위장막을 구축해준 셈입니다. 언론은 충분한 검증 없이 감동과 분량을 우선시했고, 대중은 별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감동 별표에 취해 진짜 고통받는 사람, 대신 별표, 고통을 연기하는 사기꾼 별표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주었습니다. 이 사회적 실패는 범죄 발생 이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 치밀한 위장과 잔혹한 살인, 사이코패스적 범죄의 설계도. 수면제와 넥타이, 14세 피해자를 향한 잔혹한 시나리오. 이영학의 범죄는 우발적인 분노가 아닌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욕구 충족 과정이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그는 14세 딸에게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넨 것은 성추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자 그는 자신의 변태 성욕적 성향을 해소했고, 다음 날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넥타이와 수건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딸 친구였다는 점은 이영학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 인멸 시도, 완벽한 악인 위 행적. 범행 후 그의 행동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시신 유기 및 조작,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을 검은색 대형 여행 가방에 넣어 자신의 외제차에 싣고 블랙박스를 제거한 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거짓 동영상 제작, 딸과 함께 촬영한 동영상에서 별표, 피해자가 자살하려다 실수로 약을 먹었다. 별표 고 주장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중에게 다시 한번 불쌍한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악랄한 연출이었습니다. 경찰 추적 따돌리기,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움직이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고,
시신을 담았던 여행 가방에 마네킹을 넣고 다니는 기괴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가 충동적 범죄자가 아니라 별표 자신의 변태적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한 지능적인 악인 별표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3. 복지제도에 참담한 허점. 1999 세제곱센티미터 외제차 위 역설과 제도 악용.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맹점을 노린 치밀한 설계. 이영학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복지제도가 어떻게 범죄자의 위장막이자 호화 생활의 재원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영학은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매월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극빈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반려견을 사고 팔았고 수억 원대의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소유하며 월 90만 원에 달하는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백일양 1999 세제곱센티미터 위 악마적 선택. 이영학의 복지 악용은 복지제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백일양 2000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의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량의 가격 기준이 아닌 오직 백일양 기준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학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백일양이 1999 세제곱센티미터인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즉, 별표 겉으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차량 별표로 인정받아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후원금으로 마련한 막대한 재산을 은닉했던 것입니다. 이영학은 장애와 질병을 돈 버는 수단으로 복지제도를 합법적인 자금 은닉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행각은 복지정책의 설계가 얼마나 취약하며 별표 제2위 이영학 별표 수천 명 존재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선의로 만든 제도가 악인에게는 별표 최고의 도구 별표가 될 수 있음을 처참하게 입증한 사례입니다. 4. 사법부의 고뇌와 피해자 유족의 절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의 감형 논란. 1심이 단호함대, 2심이 복합적 해석. 이영학 사건의 사법부 판단은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촉발시켰습니다. 1심 사형 선고. 재판부는 이영학을 별표 변태성욕적 성향을 지닌 피고인 별표로 규정하며 별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별표 고 판단.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 우려가 높고 반성하지 않는 악질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위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2심 무기징역 감형.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표 살인이 완벽히 사전 설계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별표고 보았으며 범행 직전 정서적 불안정 상태였고 별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표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감정의 충돌.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별표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여서는 안 된다 별표는 대원칙을 고수한 결과였으나 피해자 유족에게는 별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느냐 별표는 피 끓는 절규를 안겼습니다. 특히 무기징역은 15에서 2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별표 영원한 격리 별표를 원했던 국민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실제로 이영학은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별표 25년, 30년 살고 싶다. 별표 고 언급하며 감형을 이용해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꿈을 꾸고 있었음이 드러나 피해자 유족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영학의 사례는 사법 정의가 사회적 분노와 격리 필요성, 그리고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숙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 한국 사회에 남겨진 스라린 교훈, 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대수술. 이영학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술을 요구합니다. 첫째, 감동을 멈추고 검증을 시작하라. 언론의 책임. 언론은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동 포르노식 보도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희귀병이나 불우한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후원을 유도하기 전 개인의 도덕적 배경과 후원금 사용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대중 역시 쉽고 빠른 감동, 대신 별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연민 별표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복지제도의 구멍을 틀어막아라. 악용 방지 시스템 구축.
복지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영학처럼 1999 세제곱센티미터 외제차를 이용해 복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넘어선 차량가액 기준을 도입하고 고가 소비 내역과 후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추적하고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악용하는 범죄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결핍과 범죄의 경계를 고민하라. 예방과 격리. 이영학의 어린 시절 정서적 결핍과 왜곡된 가치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가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회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심리 치료 및 개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별표 영원한 격리 별표의 필요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무관심이 다음 희생자를 낳는다. 이영학 사건은 잔혹한 한 인간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때 불쌍한 아버지라 부르며 무심히 보냈던 시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교훈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이영학은 우리의 연민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을 막고 선량한 복지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함께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특별심층 보고서, 어금니 아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 도입, 전 국민을 속인, 감동 신화의 잔혹한 배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사회는 희대의 가면극이 벗겨지는 순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